오빠. 그 오빠가 우리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눈발이 어둠 속에서 흩날리던 겨울밤, 재벌가 저택의 대문 앞에는 어린 소녀 세아가 잔뜩 겁먹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양볼은 추위보다 충격 때문인지 더욱 하얗게 굳어 있었고 손은 떨림을 감추지 못한 채 공중을 향해 오므려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달려오자 세아는 숨을 몰아쉬며 울먹임을 터뜨렸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충격받아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세아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공포와 확신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죠. 무슨 말이냐, 누구를 본 거냐?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세아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고 눈물만 떨리며 뺨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그 오빠가 호떡 팔고 있었어요. 어둡고 차가운 골목에서요. 근데 그녀의 목소리는 순간 끊겼고 아버지는 그 말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우리 오빠라는 말이 다시 나왔다는 사실이 그의 내면을 가장 깊은 곳에서 흔들었어요. 세아의 오빠는 오래전에 잃은 존재였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표정은 이미 충격을 넘어서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세아가 본 그 소년이 누구이고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그는 차마 믿기 힘든 어떤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그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다시 끌어올릴 듯 서늘하게 다가왔죠. 눈발이 점점 거세게 쏟아지는 그 순간 화면은 천천히 과거로 흘러갑니다. 세아가 본 그 오빠가 누구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부터 보여줄 이야기는 바로 그 진실을 향해 닿기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어요. 1990년대 후반의 서울 변두리. 고층 빌딩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일 뿐 이곳은 여전히 오래된 여관과 낡은 상가가 이어진 작은 동네였습니다. 겨울 바람은 골목을 따라 매섭게 불어왔고 사람들은 잔뜩 웅크린 채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서둘러 걸어갔죠. 그 골목 한가운데 부스러기 같은 조명을 달고 있는 작은 호떡 노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가 서 있는 곳이었어요. 준호는 두 손이 붉게 갈라진 채 호떡 반죽을 덜어 철판 위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튀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달콤한 향이 퍼져나갔고 그 냄새만큼은 이 겨울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온기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은 후 그는 동생 둘을 책임져야 했고 학교가 끝나면 곧장 노점으로 와 장사를 이어가야 했죠. 그가 웃는 일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하루를 아무도 모르게 버티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준호는 묵묵히 반죽을 눌러 익히고 있었는데 바람 사이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개를 든 그는 골목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소녀 한 명을 보았어요. 그 아이는 부유해 보이는 코트와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고 눈을 크게 뜬 채 주변을 살피며 걸어오고 있었죠. 그 아이가 바로 세아였습니다. 세아는 평소라면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을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한 끌림에 이끌린 듯 자신도 모르게 시장의 작은 골목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준호를 보게 되었죠. 세아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호떡 하나만 주세요. 준호는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 그녀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겨울바람에 빨갛게 언 코끝과 어디선가 슬픔을 오래 안고 살아온 듯한 눈동자가 이상하게 마음을 끌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응, 금방 구워줄게요. 세아는 철판 위에서 익어가는 호떡을 넋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와 달콤한 냄새는 집안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생생한 온도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죠. 오빠는 여기서 매일 일해요? 응. 학교 끝나면 와요. 힘들지 않아요? 준호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데 해야 하니까요. 세아는 그 짧은 대답에서 묘한 강인함을 느꼈습니다. 그 강인함이 낯설고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리고 그 먹먹함의 정체를 세아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호떡을 건네기 위해 고개를 들자 세아는 그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밀려왔고 손끝이 덜덜 떨렸죠. 준호는 그 모습을 이상하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그래요? 세아는 참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우리 오빠랑 너무 닮았어요. 준호는 놀라 고개를 갸웃했지만 세아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떡 종이를 꼭 쥐며 속삭였어요. 진짜로 눈도 입도 웃는 것도 똑같아요. 그 순간 세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상실감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사라진 오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 그리고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소년이 그 모든 감정의 문을 단숨에 열어버린 듯 했어요. 준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세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닮았나요? 세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응,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상해요. 그날 이후 둘의 인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아가 밤에 아버지에게 울먹이며 말한 그 한 문장은 이 모든 이야기를 뒤흔드는 첫 번째 파문이 되었죠. 아빠, 그 오빠가 우리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튿날 아침 시장 골목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은 성실하게 하루를 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동생들에게 간단한 아침을 먹이고 호떡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좁고 낡은 부엌에 퍼진 밀가루 냄새는 오래된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반죽을 손질하며 오늘 하루도 버텨야 한다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동생들은 졸린 눈을 비비며 준호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어 보였죠. 학교에서도 준호는 조용했습니다. 노트에 필기를 하고 쉬는 시간에도 교실 한쪽에서 도시락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시끌시끌하게 떠들며 웃었지만 준호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마음이 계속 시장 골목의 한 지점에 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엔 어제 처음 만난 소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울 것 같은 얼굴이었지? 그 생각은 수업 내내 준호의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며 머리와 어깨 위에 가볍게 쌓여갔고 차가운 바람에 코끝이 얼얼해졌어요. 시장에 도착한 준호는 철판을 닫고 불을 켜고 기름을 넉넉히 두르며 천천히 하루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호떡 반죽을 떼어 손바닥에 올리는 순간 어제 세아가 보였던 골목 쪽으로 괜히 시선이 갔죠. 그리고 마침내 골목 끝에서 작고 빠른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준호 오빠. 맑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울려왔고 준호는 저절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아가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며 반가운 얼굴로 뛰어오고 있었어요. 눈발을 맞아 코끝이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은 어제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죠. 춥겠다. 여기 와요. 준호는 말하며 철판 옆으로 손짓했고 세아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오빠, 오늘은 반죽 냄새가 더 맛있어요. 그런가요? 오늘 좀 잘 됐나 봐요. 어제보다 더 달콤한 냄새 나요. 세아는 코를 벌름거리며 호떡 반죽을 구경했고 준호는 그런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제 처음 봤을 뿐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준호가 반죽을 철판 위에 올리자 지글지글 소리가 들렸고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세아는 그 소리조차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빠는 매일 이렇게 일해요? 응. 우리 동생들 있으니까요. 대단해요, 오빠는. 준호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웃었어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그래도 멋있어요. 그 말은 준호의 마음을 한순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누군가에게 멋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죠. 호떡이 익어가는 동안 세아는 작은 가방을 열어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읽어봤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책 읽을 시간도 별로 없어서요. 그럼 나중에 빌려줄게요. 재미있어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준호는 순간 마음이 간질거렸죠. 누군가 자신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준호가 갓 구운 호떡을 건네자 세아는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들었습니다.
오빠가 만든 호떡은 이상하게 너무 따뜻해요. 철판이 뜨거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세아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는데 그 말투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죠. 준호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 세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빠 혹시 나 어제 말한 거 기억나요? 준호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오빠 닮았다는 거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죠?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오빠 얼굴 보면. 그녀는 말끝을 흐리고 호떡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오빠가 떠오르고 마음이 아려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의 진심이 너무 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시선 하나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아 집에서 파견된 경호원이었어요. 그는 전화기를 꺼내 조용히 누군가에게 보고를 했고 그 장면은 준호가 눈치채지 못한 채 지나갔죠. 세아는 그런 시선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저 준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따뜻해서 세상의 소음이 모두 멀어지는 듯 했죠. 세아는 호떡을 한 입 베어 먹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어요. 나 매일 먹고 싶어요. 매일 오면 되죠. 정말요? 그럼요. 세아는 얼굴이 밝아졌고 그런 모습을 보는 준호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겨울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지만 두 사람의 자리만큼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도 아주 작은 불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시장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고 속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세아의 미소를 보면 그 모든 걱정은 순간 사라졌죠.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마음을 쓰게 만들지? 준호는 그렇게 생각하며 철판 위의 호떡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세아는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나 여기 오면 숨 쉬는 것 같아요. 준호는 절대 가볍게 들을 수 없는 그 말에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는지. 그 말 한마디에 모두 드러나 있었죠. 준호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언제든 와요. 괜찮아요. 세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발이 천천히 떨어지는 시장 골목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거리가 곧 누군가의 시선을 더 강하게 자극하리라는 건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죠. 세아가 준호의 노점을 찾는 날이 점점 많아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마주치는 시간들이 반복될수록 서로를 향한 마음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두 사람의 발걸음과 시선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어느 날 눈발이 부드럽게 흩날리던 오후였습니다. 세아는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장 골목에 도착했고 준호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오빠, 오늘은 일찍 나왔어요? 응. 반죽이 빨리 돼서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냄새와 소리 속에서도 세아의 목소리만은 선명하게 들렸죠. 세아는 호떡이 익어가는 모습에 고개를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는 왜 항상 혼자서 이렇게 해요? 그냥요. 누가 할 사람도 없고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래도 오빠 나이에는 친구랑 놀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웃었어요. 놀 줄 모르는걸요. 이게 내 하루라서요. 세아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저보다 더 어린 아이 같은데 왜 이렇게 어른 같은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죠. 호떡이 다 익자 준호는 세아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요. 오늘은 좀 더 뜨거워요. 세아는 손난로처럼 호떡을 감싸들고 웃었어요. 오빠가 말해주니까 더 따뜻해요. 준호는 순간 시선을 피하려다 잠깐 멈칫했어요. 그 말이 이상할 만큼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남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따뜻한 공기 속에서도 아주 작은 불안이 하나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아가 시장에 계속 나타나는 걸 본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재벌집 딸 아니야? 저 학생이랑 자꾸 붙어 있네.
이런 말들은 결국 귀가 빠른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죠. 어느 날은 세아의 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멀찍이 따라오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노점 앞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뚜렷하게 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준호는 그 시선을 느끼고 잠시 굳어졌습니다. 세아, 혹시 뒤에 누가? 세아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오빠랑 있고 싶어서 빨리 온 거예요. 그 표정은 순수했고 따뜻했지만 준호는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죠. 둘의 관계가 조금씩 깊어질수록 이상한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은 세아가 작은 보자기를 꺼내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빠, 이거 집에서 가져왔어요. 준호는 보자기를 열어보고 놀랐습니다. 작은 장갑 한 켤레였어요. 이걸 왜 가져와요? 오빠 손이 늘 빨갛게 되어 있어서요. 끼면 따뜻할 거예요. 준호는 말없이 장갑을 쓰다듬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준 적이 거의 없었기에 이 작은 장갑마저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죠.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질수록 준호는 한편으로 무거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아의 세계와 자신의 세계가 너무 다르다는 현실이 더 선명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더 무거워졌고 시장 상인들조차 눈치를 주는 날이 많아졌죠. 오빠. 세아가 작게 불렀습니다. 나 요즘 마음이 이상해요. 준호는 손에 묻은 반죽을 털어내며 말했어요. 어떡해요? 오빠 보면 그냥 웃고 싶은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준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두 사람의 거리를 순식간에 좁혀놓는 기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건 그 말보다도 준호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아를 기다린다는 걸 이제야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차피 숨길 수 없는 감정이었죠. 늦은 오후 작은 바람이 불어왔고 세아는 목도리를 여며 말했습니다. 오빠는요? 나 보면 어때요? 준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너 보면 그냥 마음이 좀 편해요. 세아의 눈동자가 순간 빛났어요. 정말요? 진짜요. 준호는 더는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아의 마음을 존중하고 싶었고 자신의 진심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감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불안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세아가 돌아서려던 순간 골목 끝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어요. 준호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그녀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세아, 혹시 너 따라오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죠. 그는 이미 세아의 세계에 그림자가 들이온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 그림자가 모든 걸 흔들어 놓을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어요. 둘 사이의 작은 떨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 떨림은 어느 순간부터 감정의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는 따뜻함과 설렘만을 품고 있지 않았어요. 곧 터질지도 모르는 갈등의 예고도 함께 실려 있었죠. 그리고 그 갈등은 아주 가까운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세아가 시장에 오는 날이 길어질수록 골목의 공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둘을 보는 시선이 점점 길어졌고 누군가는 안타까움으로 누군가는 의심으로 둘의 관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던 시선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준호도 그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어느 날 오후 눈이 유난히 많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호떡 반죽을 치대며 평소보다 더 자주 시장 입구를 바라봤어요. 오늘도 오겠지, 괜찮겠지. 그 마음은 조심스럽지만 누구보다 간절했죠. 그리고 그 기대는 잠시 후 골목을 달려오는 세아의 모습으로 완성됐어요. 오빠. 세아는 숨을 몰아쉬며 다가왔고 준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숨이 차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빠가 오늘따라 나가지 말라고 해서요. 그래서 몰래 뛰어나왔어요. 세아는 머플러를 고쳐 매며 밝게 웃었지만 준호의 얼굴은 단숨에 굳었어요. 몰래? 그러다 큰일 나요. 그래도 오빠 보러 오고 싶었어요.
그 말은 따뜻하게 들렸지만 준호는 마냥 기뻐할 수 없었죠. 나오지 말라는 집안의 분위기, 그녀의 조심스러운 말투. 그 안에는 단순한 반대 이상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 차량 2대가 골목 어귀에 서서히 멈춰섰고 사람들은 놀라며 길을 비켰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긴장감 속에서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바로 세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시장의 차가운 공기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단정한 코트, 굳게 담은 입, 그리고 두려움을 억누른 표정.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단번에 준호의 노점을 찾았습니다. 세아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빠, 왜 여기?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준호도 본능적으로 긴장을 느꼈죠. 세아 아버지는 준호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한 발 한 발이 준호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그가 준호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내가 준호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꾸벅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준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는 사람의 눈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세아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오빠랑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에 더 큰 동요를 보였습니다. 세아야, 너는 모른다. 이 아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너는 정말 몰라. 그 말은 마치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진실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준호는 차마 이해할 수 없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와 우리 세아는 절대 엮여선 안 된다. 왜요? 너를 보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게 떠오르니까. 그 말은 심장을 꿰뚫는 듯한 묵직함을 남겼습니다. 세아도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아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과 이 재벌가 사이에 무슨 깊은 연결이 있다는 말인지, 왜 자신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죠. 그러나 아버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이후로 세아와 가까이 하지 마라. 여기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겠다. 세아는 눈물을 터뜨리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빠, 그만해. 준호 오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세아, 조용히 해라. 안 해. 아빠는 아무것도 설명 안 하잖아. 세아는 몸부림치며 아버지를 밀어냈지만 경호원들이 다가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혀왔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다. 하지만 우리 과거가 모두를 망치기 전에 멈춰라. 그 말은 이해할 수 없는 고백 같았고 경고 같았고 오래 묻어둔 비밀의 일부처럼 들렸어요. 세아는 끌려가며 울부짖었어요. 오빠, 가지 마요. 나 오빠한테 할 말 있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박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흔들리다 사라지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죠. 차량 문이 닫히고 세아가 탄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건 어지럽게 뒤흔들린 공기와 준호의 손 위에 떨어지는 작은 눈송이뿐이었어요. 그날 호떡 노점 앞에서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했던 일상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남은 건 설명되지 않는 혼란과 겨울보다 차가운 침묵뿐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아와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건 단순한 신분 차이나 금지된 감정이 아니라 아직 누구도 말하지 않은 거대한 과거의 그림자라는 것을요. 세아가 억지로 끌려가던 그날 이후 시장 골목은 평소보다 훨씬 더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히 움직였지만 준호의 노점 앞만큼은 어딘가 얼어붙은 것처럼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는 철판을 닫고 반죽을 얹으며 평소와 같은 손놀림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죠. 호떡이 익어가는 달콤한 냄새조차 그날의 기억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세아가 사라진 빈자리는 매일같이 칼바람처럼 준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골목 끝에서 눈발이 흩날릴 때마다 혹시나 세아가 나타날까 바라봤지만 그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허무함만 깊어졌죠. 왜 아무 소식이 없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공기 중에 스며들어 흩어졌고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시장 사람들은 세아가 끌려가던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는 여러 형태로 변해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난리였다더라. 학생이랑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랬지. 이런 말들이 하루 종일 준호의 귀에 닿았고 들을수록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는 사소한 소문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죠. 밤이 되면 준호는 더욱 고요한 방 안에서 홀로 침묵을 마주했습니다. 동생들은 피곤한 몸으로 금세 잠들었지만 준호는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세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돌았죠. 오빠 나 가지기 싫어요. 그 문장은 준호의 가슴에서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그가 세아를 붙잡지 못한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깊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며칠 후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세아의 집 근처까지 가보았습니다. 재벌가 저택 앞은 높은 담장과 차가운 정적이 감싸고 있었고 준호는 담장 너머를 볼 수조차 없었죠. 세아는 괜찮겠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저택 문 앞까지 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다가 돌아서는 것밖에 할 수 없었죠. 발을 돌릴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노점으로 돌아온 준호는 반죽을 다루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호떡은 평소처럼 익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식어버린 듯 쓸쓸했어요. 손님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호떡을 사갔지만 준호는 예전처럼 자신있게 인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한 목소리만 흘러나왔죠. 어느 날은 시장 한쪽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렸다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멀리서 어린아이 둘이 장난치며 뛰어오는 모습이 세아와 겹쳐 보였고 그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밤이길 기다렸다가 준호는 낡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형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왜 아저씨는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세아 아버지가 남긴 말이 다시 떠올랐죠. 너를 보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게 떠오른다. 그 말이 계속 마음을 찌르듯 건드렸어요. 설마 자신과 세아의 가족 사이에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 걸까? 혹은 오래전 잃어버린 형과 관련이 있는 걸까? 확신할 수 없지만 떠올릴수록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준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그 말조차 자신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죠. 다음 날 준호는 노점을 정리하다가 세아가 남기고 간 작은 장갑 한 켤레를 발견했습니다. 그 장갑은 늘 준호가 철판 앞에서 손을 시리게 했던 것을 걱정하며 건네준 것이었어요. 그는 장갑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에 끼워 보았습니다. 장갑 안쪽엔 세아의 작은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죠. 그 따뜻함이 오히려 가슴 깊은 곳을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어떤 날은 준호가 호떡을 굽다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멈춰 철판을 오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반죽이 천천히 익어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쓸쓸하게 보이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세아와 함께 있을 때는 그저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설고 비어있는 듯 했죠. 세아.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짧은 이름 하나가 이렇게 큰 감정을 흔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녀가 잠시라도 웃어주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고 그 온기가 사라진 자리가 너무 넓게 벌어져 있었죠. 하지만 깊은 상실감 속에서도 준호는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헤어짐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요. 숨겨진 과거가 곧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고요함 같았고 어떤 진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예고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겠죠.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고 세아에게 보내는 바람 같았으며 무너져버린 마음속에서 건져 올린 마지막 희망 같았어요. 그 희망은 아주 작았지만 그 작은 온기가 준호를 단 하루 더 버티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세아가 떠난 빈자리는 준호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루가 길었고 골목의 온도는 더 차갑게 느껴졌으며 호떡 냄새도 어느새 예전만큼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준호는 그 침묵 속에서 아주 작게 흔들리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기억을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준호는 동생 둘을 재우고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고 몇 장의 헌 사진이 구겨진 채 나타났어요. 그는 천천히 사진을 펼쳐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자신보다 몇 살은 더 많아 보이는 형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죠. 어릴 적엔 형과 자주 놀다 헤어지기 일쑤였지만 준호에게 있어 형은 늘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사진 속 형의 얼굴을 천천히 짚었어요. 형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말은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마음의 조각을 소리내어 꺼낸 순간 같았죠. 형과 부모님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몇몇 잔상만큼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울고 있던 어린 자신, 경찰들이 오가던 복도, 그리고 부모님의 손을 끝내 붙잡지 못하던 어둑한 밤거리. 그 기억 속에는 깊은 상실이 가득했지만 희미한 그림자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그림자는 아직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였죠. 준호는 사진을 다시 마주하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세아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를 보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게 떠오른다. 그 문장은 마치 그의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기억들을 흔들고 있었고 지금에 와서 보니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숨긴 사람의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준호는 세아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오빠, 우리 오빠랑 닮았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눈동자에 맺힌 확신, 그리고 말끝에 묻어있던 슬픔까지. 그것은 단순한 닮았다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숨겨둔 사진 한 장을 꺼내온 듯한 말이었어요. 준호는 자신의 형 얼굴과 세아의 오빠 이야기를 교차해 떠올리며 느낌표처럼 떠오르는 연결이 있음을 직감했죠.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은 준호는 시장 뒤편의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바람은 매섭게 불었고 눈은 서서히 쌓여갔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죠. 바로 호떡 노점을 처음 세웠던 자리 근처, 자신이 어릴 때 부모를 잃던 사고가 일어났던 골목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 골목을 바라보는 순간 준호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낡은 가로등 아래 얼룩진 바닥, 오래된 벽면에 남아있는 스티커 조각들,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 모든 것이 지나간 시간의 흔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손난로처럼 장갑을 쥔 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세아가 건네준 바로 그 장갑이었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물어가려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통증 같았어요. 그 순간 지나가던 옛 가게 주인이 준호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이 학생, 여기서 뭐하니?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요. 가게 주인은 젊은 시절을 떠올리듯 골목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옛날에 큰일이 있었지. 어떤 집 아들 잃어버렸다고 난리였어. 재벌가였던 걸로 아는데. 준호는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어요. 재벌가요? 그래. 꽤 유명한 사건이었지. 애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랐대. 주인의 말은 준호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어릴 때 형을 잃은 사건과 이 이야기가 겹쳐지며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 집 아저씨가 참 고생 많이 했다고 하더라. 얼굴에도 상처가 남고 마음도 많이 다친 사람이라지. 그 말은 준호의 머릿속에 단숨에 한 사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바로 세아 아버지였죠. 준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 흐릿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끼워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몰랐던 과거의 조각들이 서로를 향해 모이고 있음을 느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흩날리는 눈 속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세아,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그 말에는 두려움과 이해, 그리고 아직은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세아가 자신을 처음 보았을 때 느꼈던 친숙함, 그의 얼굴을 보고 울 것 같았던 표정. 그 모든 순간이 더 이상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그 밤 준호는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내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너는 어디에 있는 거야? 눈 위에 떨어지는 달빛이 사진을 희미하게 비췄고 그는 사진 속 형의 웃음과 세아 아버지의 표정이 이상하게 겹쳐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결론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살고 있는 건가? 그 말은 오랫동안 갇혀있던 과거가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직감이었죠. 그는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라는 것. 세아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실의 조각들이 결국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준호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 바로 잡아야 한다. 그 결심은 차갑고 긴 침묵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죠. 겨울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엔 오히려 새로운 불빛이 조금씩 타오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준호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기억과 단서들이 하나둘 맞춰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 결심했습니다. 세아를 만나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떨렸는지, 왜 자신을 보고 울 듯한 표정을 지었는지 직접 듣고 싶었죠. 하지만 세아의 집에는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조심스레 저택 근처까지 걸어갔어요. 담장 너머로 거대한 집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왔죠. 준호는 망설였지만 발걸음이 무겁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세아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그 말은 공기 속으로 녹아 사라졌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래 경비가 덜한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간 집 내부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길게 내려온 커튼 사이로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내다보는 세아의 얼굴이 나타났죠. 세아는 준호를 보자마자 숨을 들이마시며 창틀을 꽉 붙잡았어요. 오빠, 왜 여기?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그리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고 준호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너 괜찮아? 며칠 동안 아무 소식도 없어서요. 세아는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날 못 나가게 했어요. 오빠 못 만나게 하려고 근데. 그녀는 숨을 고르고 속삭였죠. 보고 싶었어요.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아프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 듯 말하며 조용히 답했어요. 나도 너 걱정 많이 했어요. 세아는 창문을 조금 더 열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오빠, 나 무서워요. 아빠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오빠 보면 더 혼란스러워요. 준호는 손끝이 닿을 듯한 거리에 서서 대답했죠. 나도 그래요. 근데 도망치지 않을게요. 너한테 진짜로 말해야 할 게 있어서요. 세아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응. 우리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얽혀 있는지 나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세아는 한동안 준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추운 밤에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죠. 바로 그때 뒤쪽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세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세아는 순간 몸을 움츠렸고 준호도 뒤돌아보며 긴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창문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묵직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지막한 눈빛에는 분노보다 패배와 두려움이 더 짙게 묻어 있었죠. 아버님, 세아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너한테 화내고 싶은 마음도 많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는 것도 있다.
그의 말은 고백 같았고 깊게 숨겨둔 상처가 다시 피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 숨겨요. 난 이제 알고 싶어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랫동안 꽁꽁 묶어둔 슬픔이 터져 나오려는 듯 했죠. 준호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렸습니다. 너 내 형을 기억하니? 준호의 심장이 멈춘 듯 내려앉았어요. 형이요? 그래. 그 아이, 내 가족이 잃어버렸던 그 아이. 그는. 아버지는 한 박자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 아들도 그날 같은 날 사라졌다. 세아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오빠? 그래. 내가 찾던 그 오빠, 내가 잃어버린 그 아이. 그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그날 두 집안의 아이들이 같은 사고를 겪었고 혼란 속에서 너희 형의 행방과 내 아들의 행방이 섞여버렸지.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그럼 우리 형과 세아 오빠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같은 사건에서 얽힌 아이들이다. 세아는 말할 수 없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오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준호도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은 날 잃어버린 거였어요. 아버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덧붙였어요. 내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나는 내 아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너를 밀어내고 싶었던 거다. 그 말은 오래된 죄책감의 고백이었고 준호조차 그 감정을 미워할 수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작은 바람이 담장 위로 스쳤습니다. 세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 오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오빠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오랫동안 닫아둔 마음이 천천히 열려가는 순간이었죠.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저 도망치지 않을게요. 알고 싶어요.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세아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세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오빠랑 같이 알고 싶어요. 그 말은 긴 시간 동안 얼어있던 마음들이 녹아내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오거라. 이제 숨길 이유가 없다. 그 말은 거절이 아닌 처음으로 내민 화해의 손길이었죠. 준호와 세아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과 두려움, 그리고 이해와 따뜻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은 오래전 놓쳐버린 인연의 조각들이 다시 연결되는 느낌을 주었죠.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잃어버린 과거와 마주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시작된 용서의 마음이 서서히 그들의 가슴속 빈자리를 채워가기 시작했죠. 세아의 집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문을 조심스럽게 들어서자 익숙하지 않은 따뜻한 조명이 거실을 밝혀주었고 은은한 난방의 온기가 겨울밤을 잊게 만들 만큼 부드럽게 퍼져 있었어요. 세아는 준호 옆에서 조용히 발걸음을 맞추며 긴장을 풀려는 듯 숨을 고르고 있었죠. 아버지는 둘을 바라보다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오래된 비밀을 꺼내놓으려는 사람의 무거움과 동시에 더는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세아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짜 이야기를 알고 싶습니다. 세아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손을 모았어요. 저도요. 이제는 알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창밖의 눈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발에는 오래된 회한이 스며 있는 듯 했고 그는 오랫동안 묻어둔 시간을 뜯어내듯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날 너희가 아이였을 때 큰 사고가 있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 사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같은 날 너희 형도 사라졌지. 준호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말은 머릿속에서 오래전 잊어버린 빛을 다시 끌어올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죠. 혼란 속에서 두 집안은 서로를 오해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서로를 탓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준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내던 상처가 문득 되살아난 것 같았어요. 세아는 그의 떨림을 눈치채고 조용히 손등을 감싸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며 그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죠.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우리 집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고통스러웠다. 잃어버린 아이가 떠올랐으니까. 그 말에는 분노가 아닌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그 마음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저도 이해해요. 저도 잃어버렸으니까요. 그 말은 아버지의 눈가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세아는 조심스레 아버지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우리처럼 잃어버린 사람일 뿐이에요. 그 말은 어두운 방 안에서 작은 불빛처럼 따뜻하게 번졌어요. 아버지는 오래 버티던 담을 허물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아야. 맞다. 이제는 용서해야 할 것 같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떤 순간은 울음이 섞였고 어떤 순간은 침묵만 흐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조차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죠. 준호는 어릴 적의 기억을 천천히 꺼내고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이를 잊지 못했던 마음을 털어냈습니다. 세아는 눈물을 닦으며 그 모든 이야기를 곁에서 지켜봤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 말은 마치 묵은 얼음이 녹듯 준호의 가슴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준호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세아가 시장 골목을 찾는 일은 더 이상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그녀가 나서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어요. 세아 역시 준호의 노점으로 조심스레 걸어와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우리 숨지 않아도 되는 거죠? 준호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세아의 가슴에 오랫동안 맴돌던 불안을 녹여주었죠. 세아는 노점 앞에서 익어가는 호떡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빠, 호떡 냄새 다시 맡으니까 좋다. 준호는 장갑 낀 손으로 반죽을 눌러 굽다가 대답했어요. 넣으면 더 따뜻해져요. 세아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죠. 한동안 그렇게 둘은 조용히 눈 내리는 시장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겨울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둘 사이에는 어느 때보다 따뜻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차곡차곡 쌓이는 눈 위로 호떡 향이 부드럽게 흘러갔죠. 그리고 어느 순간 세아가 말했습니다. 오빠. 응? 나 오빠 덕분에 알게 됐어요. 뭘요? 잃어버린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게 당연한데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조금은 괜찮아진다는 거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혼자 견디려고 하면 더 아파지죠. 세아는 다시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하늘에서는 눈이 더 조용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장 끝에서 라디오 한 대가 오래된 겨울 노래를 흘려보냈어요. 잔잔한 선율은 골목에 퍼져 이 작은 장면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세아는 눈을 감고 그 노래를 들었고 준호도 잠시 손을 멈추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준호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시 찾을 시간이다. 그 생각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불빛처럼 자리 잡았어요. 세아는 눈을 뜨고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응. 괜찮아요. 전 이미 다 안답니다. 그 말은 두 사람의 마음 사이에 오래 머물며 여운을 남겼죠. 그날 겨울 골목은 조용히 흩날리는 눈 속에서 두 사람이 오래 지켜온 상처를 천천히 덮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눈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부드럽게 세상을 밝히고 있었죠. 이것으로 내용은 마치며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댓글로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위로도 해드리고 도움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댓글과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